혹시 표고버섯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항암에 좋고 혈관 건강에 최고라 알려진 표고버섯인데요. 잘못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막고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한 식재료였어요. 그만큼 건강에 좋은 성분이 많고 영양이 뛰어나서 지금도 사랑받고 있죠. 쫄깃한 식감에 향까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십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선정한 10대 항암식품이에요. 암세포 억제에 탁월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좋기는커녕 독이 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특히 잘못된 방법으로 조리하거나 상극인 음식을 같이 먹으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혈관을 막고 신장에 무리를 주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죠. 오늘은 표고버섯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탑3. 이 부분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는 음식과 겹칠 수도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표고버섯을 건강식으로 챙겨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아마 깜짝 놀라실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먹는다면 표고버섯은 여전히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예로부터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르던 귀한 음식이죠. 산속의 고기라 불릴 만큼 영양이 뛰어납니다. 쫄깃한 식감과 향긋한 향은 덤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그 속에 담긴 성분에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효능을 인정받고 있죠. 첫 번째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성분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은 사람은 유방암 발병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방 효과가 입증된 식품인 겁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줍니다. 몸이 스스로 암세포와 싸울 힘을 주는 거죠. 두 번째로 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표고버섯에 들어있는 에리타데닌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혈액이 끈적하면 혈관이 막히기 쉽습니다. 심장병과 뇌졸중은 이런 과정에서 생기죠. 표고버섯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비타민 E와 리놀레산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결국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혈관 관리가 생명줄이 되죠. 표고버섯은 이 부분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단순히 암만 억제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감기에 잘 걸리신다면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을 끌어올려 건강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네 번째로 노화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많아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피부와 장기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표고버섯은 암, 혈관, 면역, 노화까지 전신 건강을 관리해주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래서 슈퍼푸드라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건강에 좋다는 건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생으로 먹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좋은 효능은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회식 자리에서 표고버섯을 생으로 드셔보셨나요? 쫄깃한 식감이 독특하다며 기름장에 찍어 먹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표고버섯은 식물이 아닌 균류입니다. 즉 곰팡이의 일종이라는 뜻입니다. 균류는 반드시 열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제는 표고버섯에 있는 리스테리아균입니다. 이 균은 날로 먹으면 위장을 자극해서 복통, 설사, 구토 같은 증상을 쉽게 일으킵니다. 특히 노년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위험합니다. 한번 탈이 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심하면 탈수 증상과 전신 쇠약까지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잠복기입니다. 리스테리아균은 바로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열과 근육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분들이 원인 모르게 아플 때 사실은 날버섯 섭취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 버리죠. 또 하나의 문제는 영양성분의 흡수입니다. 표고버섯의 핵심 성분 렌티나는 열에 활성화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기 때문에 효능은 전혀 얻지 못하고 위장만 해치는 겁니다. 항암 효과, 혈관 청소 효과 모두 사라집니다. 좋아서 먹었는데 결국 해가 되는 셈입니다. 간혹 건강식품이라며 생표고버섯즙을 드시는 분들
이 또한 위험한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생즙 속에도 균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주변에서 샐러드에 생표고버섯을 넣어 드신 분 보셨나요? 겉보기엔 신선해 보이고 건강식처럼 느껴지지만 표고버섯만큼은 절대 날로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들과 노년층은 더 위험합니다. 아이들은 장이 약하고 노년층은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균에도 쉽게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배탈 원인을 확인했을 때 생표고버섯을 먹은 경우가 드러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대부분 전혀 눈치채지 못하죠. 민간요법으로 생표고버섯을 갈아서 즙으로 먹거나 건강에 좋다며 분말로 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역시 절대 피해야 할 잘못된 방법입니다. 효능은 사라지고 위장장애만 남게 됩니다. 결국 건강을 챙기려다 병원 신세를 지는 꼴이 됩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안전할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겁니다. 중불에서 가볍게 볶거나 끓이는 것이 좋습니다. 센 불에 오래 조리하면 향이 날아가고 비타민 같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짧고 적당한 조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두 번째는 세척 방법입니다. 표고버섯은 물에 오래 담그면 안 됩니다. 수용성 성분이 물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말린 표고버섯을 불릴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미지근한 물엔 30분, 찬물은 50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담그면 효능이 빠져나갑니다. 세 번째는 밑동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밑동은 잘라내고 버리시는데요. 여기에 식이섬유와 좋은 성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밑동은 차로 끓여 마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수용성 성분이 물에 우러나 흡수율이 높아져 아침 저녁으로 차처럼 마시면 혈관 건강에 좋아요. 혹시 맛이 밋밋하다고 느끼신다면 다시마나 멸치와 함께 끓여보세요. 천연 감칠맛이 더해져 차로 마시기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보관 습관입니다. 생버섯은 금방 상하기 때문에 바로 조리해야 합니다. 오래 두면 세균 증식 위험이 커집니다. 냉장 보관할 때도 물기 없이 밀폐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말려서 장기 보관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영양이 응축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습관입니다. 생식 습관은 신선해 보인다는 착각에서 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만큼은 반드시 익혀야 안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을 생으로 먹으면 독입니다. 리스테리아균, 영양 손실, 위장장애를 모두 불러옵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조리해 먹으면 약이 됩니다. 혈관 청소, 암 예방, 면역 강화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생으로 드셨다면 오늘 이후로는 꼭 익혀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표고버섯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통풍 환자에게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풍은 관절 속에 요산 결정이 쌓이면서 생깁니다. 요산은 퓨린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며 생기는데요. 표고버섯에는 퓨린이 다량으로 들어있습니다. 즉 통풍 환자가 표고버섯을 먹는 순간 몸속 요산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게 됩니다. 관절의 날카로운 결정이 박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증상은 엄지발가락 통증입니다. 밤에 자다가 갑자기 발이 타는 듯 아프고 걸을 수 없을 만큼 심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손가락이나 무릎 관절에도 잘 생깁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살짝만 스쳐도 통증이 옵니다. 심한 경우 체온까지 올라 열이 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이 약해지고 요산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자주 먹게 되면 요산이 더 쌓여 관절이 손상됩니다. 통풍 발작 주기가 짧아지고 통증은 심해집니다. 간혹 버섯은 채소니까 괜찮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표고버섯은 채소가 아니라 균류이고 퓨린이 많습니다. 실제로 퓨린 함량만 놓고 봐도 등푸른 생선이나 고기 국물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만약 통풍이 있는 줄 모르고 먹게 되면 며칠 뒤 관절 통증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요산 수치가 크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한번 발작이 시작되면 진통제로도 힘들고 관절이 변형될 만큼 손상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는 표고버섯뿐 아니라 퓨린이 많은 음식들을 함께 주의해야 합니다. 고기 국물, 멸치, 내장류, 맥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대로 퓨린이 적은 음식은 도움이 됩니다. 잡곡밥, 두부, 계란, 채소류가 좋습니다. 이런 음식으로 식단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요산이 배출됩니다. 커피와 녹차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술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요산 수치를 빠르게 올리고 통풍 발작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혈관과 암 예방에는 좋지만 통풍 환자에게만큼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퓨린 성분이 요산 생성을 부추겨 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풍 환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혹시 가족 중에 통풍 환자가 계신다면 표고버섯 반찬을 챙길 때 꼭 주의해 주세요. 작은 실수가 큰 고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음식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 환자는 표고버섯을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표고버섯은 단독으로 먹으면 약이 됩니다. 하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과 고기 국물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밀가루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대표적으로 들깨, 칼국수에 표고버섯을 넣는 경우죠. 겉보기엔 건강식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혈관이 손상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집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곁들여도 효과가 상쇄됩니다. 혈관을 지키려던 표고버섯의 효능이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 혈관에 부담만 가중됩니다. 특히 국물 요리로 끓일 때 문제는 더 큽니다. 칼국수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조합이 되는 거죠.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체액이 쌓이며 몸이 붓고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는 고기 국물과의 조합입니다. 보통 사골국이나 곰탕에 표고버섯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역시 건강에는 해롭습니다. 고기 국물에는 퓨린과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의 효능으로 다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요산 수치가 올라 통풍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 많은 고기 국물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을 막습니다. 결국 표고버섯의 혈관 청소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국물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을수록 악영향이 커집니다. 세 번째로 술안주와의 조합도 위험합니다. 버섯구이에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표고버섯의 효능을 빼앗아갑니다. 술은 요산 수치를 빠르게 높이고 간 해독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이 됩니다. 표고버섯을 먹으며 건강을 챙긴다고 해도 술과 함께라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독 부담만 커지게 되는 거죠. 특히 노년층이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큰 탈이 없더라도 나이가 들면 바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밀가루 음식과 만나면 혈당이 오릅니다. 고기 국물과 만나면 요산과 지방이 쌓입니다. 술과 함께라면 간과 혈관이 무너집니다. 좋다고 무조건 곁들이는 게 아니라 무엇과 함께 먹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혹시 평소에 즐겨 드시던 조합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의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표고버섯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 불리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극은 생으로 먹는 경우였습니다. 리스테리아균과 영양 손실로 건강을 크게 해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극은 통풍 환자였습니다. 퓨린 성분이 요산을 높여 극심한 관절 통증을 불러옵니다. 세 번째 상극은 특정 음식 조합이었습니다. 밀가루 음식, 고기 국물, 술과 함께 먹을 때 혈관과 신장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결국 표고버섯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바른 조리와 올바른 조합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먹을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노년기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음식 습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좋다고 무조건 먹는 게 답은 아닙니다. 알고 먹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